그래서 과계교합 있으신 분들을 자세히 보면은 치아에 마모가 많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치아의 반 이상이 갈아 없어지는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씹는 기능을 할 때 계속 윗니랑 닿는 거예요. 부종교합 중에 과계교합이라고 하는 부종교합이 있어요. 앞니끼리 위에 앞니가 아래 앞니를 적절하게 덮어야 되는데 이거를 적정량 이상으로 덮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과계교합, 영어로는 딥바이트라고 하는데요. 사실 과계교합이 있는 분들이 내가 과계교합이라고 인지하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치과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아니면은 뭐 앞니가 틀어졌거나 다른 문제 때문에 교정 상담을 받으러 가서 내가 과계교합이라는 거를 듣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계교합의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그렇게 이제 프로그래밍이 된 경우도 있고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자극들 때문에 과계교합이 생기기도 하지만 양상은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윗니가 아래로 많이 내려왔거나 아니면 아래가 위로 많이 솟아 있거나 아니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에 이제 과계교합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과계교합을 치료하는 방향은 이 양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게 됩니다. 윗니가 많이 내려와 있으면은 이 윗니를 올려주면 되고요, 아랫니가 많이 솟아 있으면 아랫니를 내려주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기도 하고요. 이런 방향으로 이제 교정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물론 과계교합이 있다고 큰일 나지는 않습니다. 과계교합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이제 과계교합이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치아가 마모가 됩니다. 정상교합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윗니가 아랫니를 적절하게 덮어야 이게 이뻐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기능을 할 때 불필요한 마찰을 없애주고, 기능을 하더라도 치아랑 잇몸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관계를 정상교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정상교합에서 벗어나 있는 치아 관계들은 아래치아가 기능을 할 때, 그리고 아래치아가 기능을 한다는 거는 대부분 씹는 거죠. 근데 씹을 때 위아래로 이렇게 씹는 게 아니라 맷돌 갈리듯이 이렇게 지글지글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윗니가 아랫니를 깊게 덮고 있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지글지글 가는 동안 굉장한 부닥침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과계교합 있으신 분들을 자세히 보면은 치아에 마모가 많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치아의 반 이상이 갈아 없어지는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씹는 기능을 할 때 계속 윗니랑 닿는 거예요. 그래서 마모가 되고, 물론 여기에다가 이가는 습관까지 있다면 더 하겠죠. 그래서 윗니 아랫니는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채로 계속 우리 입안에서 이제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계교합은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고, 우리가 치아가 마모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치아에 잔 금들이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미세하게 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금들이 과계교합 환자분들한테 많이 생겨요. 왜냐면은 이게 어떠한 기능을 하든 위아래는 계속 자극을 받게 되고, 그 자극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렇게 금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과계교합 환자분들이 다 금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과계교합이 아니어도 우리가 치아들은 미미한 금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대신에 이런 금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턱관절과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과계교합이라는 거는 윗니가 아랫니를 굉장히 깊게 물고 있는 건데, 이렇게 깊게 물려 있으면은 이 아래 턱이 기능을 하는데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은 정상교합에서는 우리가 좌우, 앞, 뒤로 이렇게 움직일 때는 턱관절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깊게 물려 있으면은 그러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런 제약들이 결국에는 턱관절에는 안 좋은 로딩들을 가해줄 수 있기 때문에 턱관절이 아프다거나 소리가 크게 난다거나 아니면 입이 안 벌어진다거나 이러한 턱관절과 관련된 증상들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불필요한 접촉질이 계속 되게 되면은 치아가 닳거나 금이 가지만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잇몸에도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치아들은 정상교합 하에서는 적절한 이런 힘을 잘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불필요하게 닿는 방향들 때문에 이런 뭔가 적절하게 받쳐주지 못하고 계속 잇몸에 무리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잇몸뼈가 조금씩 내려앉거나, 그리고 계속적인 그런 불필요한 힘들은 잇몸을 점점점 이제 안 좋게 하는 그런 환경이 계속 노출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치아가 닳아 없어지거나 아니면 금이 가거나 또 턱관절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잇몸 건강에도 위협적인 이런 환경들이 이제 과계교합 때문에 계속 노출이 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5년, 10년, 뭐 20년 후에 우리의 치아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계교합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권유를 해드리고요. 물론 어느 정도 살짝 있거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은 뭐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그 정도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담당 원장님의 진단 하에 과계교합을 치료받으신다면은 우리가 10년, 20년 후에도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치아가 건강하게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